안녕하십니까. 상권 분석 현장에서 박균우입니다. 메드칼 상권 입지에 대한 그 설명을 하면서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분포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그 프랜차이즈 브랜드들도 결국은 이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메디칼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환자들이 그만큼 많이 와야 이제 그만큼 이제 그 원의 그 메디칼의 이제 매출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 그 프랜차이즈 브랜드나 메디칼 상가들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이제 한 그런 생각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그 보면은 우리 그 상권에서 크게 영향을 끼치고 하는 브랜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브랜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국내에서 현재 영업을 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브랜드 수는 2026년 2월 20일 기준으로 약 한 12,274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뭐 이제 그 중소 브랜드까지 되면은 실제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지만, 실제로 이 12,000개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중소 브랜드도 있고 어느 정도 프랜차이즈 역사에서 오래되고, 그리고 이제 가맹점들이 충분한 그런 그 브랜드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오늘은 그 중에서 상권에 영향을 끼쳐가는 몇 개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메디칼 상권 입지에 참고할 만한 브랜드들의 특징을 보면은, 직접적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판매하는 이제 소매업이나 그리고 우리 생활에 익숙한 F&B 브랜드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다이소입니다. 다이소는 생활용품 할인점의 대표 기업입니다. 대표 기업이고, 현재 점포 수는 2024년 기준으로 1,576개가 있습니다. 이제 다른 소매점들은 지금 현재 점포가 감소하거나 매출들이 위축되고 있지만, 현재 소매업 중에서는 가장 아마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이소가 아닌가 합니다. 업태가 주로 이제 AS가 필요치 않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이제 소모품 위주로 이제 판매하다 보니까, 실제로 남녀노소나 이제 전 연령층들이 고루 이제 사용하고 하는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소의 업태의 특징이 가격이 이제 저렴하기 때문에 이제 상권 범위의 인구들이 주로 이제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그런 이제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네 상권에 출점하는 경우 주민이 이제 그 집중력이 높은 지역에 출점하고, 거점형 상권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동네나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역세권들에 주로 이제 출점하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네 상권이나 그리고 거점형 상권에서 그 다이소의 매출이 높은 경우에 실제로 주변 상권 자체도 대부분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런 점은 동네 상권이나 이제 그 지역의 거점 상권에서 개원을 검토할 때 다이소의 영업 환경을 조사해 본다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이소가 출점한 지역이 이제 다른 지역보다 이제 장사가 잘 된다면 그만큼 주변 소비자의 직경력들이 높기 때문에 상권에 적합한 급여나 이제 비급여 과목 모두 개원 가능한 그런 상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올리브영입니다. 올리브영은 이제 뷰티 앤 헬스 전문점으로 K뷰티의 많은 제품들이 올리브영을 통해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올리브영은 1376개로 직영 체제로 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올리브영의 역할은 K-뷰티 제품을 발굴하고 중소기업 제품들이 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판매될 때 주로 이제 올리브영에 많이 이제 집중돼서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올리브영은 K-뷰티 제품의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올리브영의 이제 핵심 고객들을 보면 주로 20, 30대 이제 여성층들이 많은데, 주로 이제 지금 최근에는 20, 30대 여성층뿐만 아니라 40, 50대의 남성 고객들 그리고 외국인들도 올리브영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리브영이 최근 점포 출점 추세를 보면은 전략 점포로서 홍대나 명동이나 여러 곳에서 이제 그만큼 점포 리뉴얼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외국인들을 많이 집객시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리브영의 핵심 고객층이 이제 주로 이제 직장인들로 이제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는 상권의 경우 이들의 이제 집객력도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출이 높은 상권의 경우 이제 그 다이소와 같이 급여나 비급여 모두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권 내 경쟁원들을 참고하여 이제 선택하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다이소나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방문을 하기 때문에 동네 상권이나 그리고 거점 상권에서 그만큼 장사가 잘 된다면 실제로 그 지역 상권에서 그만큼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개원해서 참고하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파리바게트입니다. 파리바게트는 2024년 기준 파리바게트의 점포 수는 3,352개입니다. 실제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이소나 올리브영보다는 그 한 두 배 정도 점포 숫자가 많지만은 현재 점포는 저 이상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파리바게트가 점포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 그 이유 자체는 파리바게트가 그만큼 위축돼 있다고 보는 그 것보다는 정부에서 이제 그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이제 지정을 하여 실제로 동네 상권에서 추가적으로 파리바게트가 이제 진출을 하는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10년 정도 유지했다가 지난해 다시 5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추가적으로 점포를 낼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기존의 장사가 안 되거나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줄어들지 않느냐 합니다. 그러나 이제 파리바게트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미 이제 그 주로 이제 밥뿐만 아니라 빵이 그 주식의 개념에 어쨌든 정착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동네 상권이나 거점 상권에서 파리바게트 장사가 잘 되고 한다면은 실제로 지역의 주민들이 그만큼 반복적으로 방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부분 동네 상권 같은 경우는 파리바게트가 있고 한 점포 중심으로 주변에 실제로 소매점들이나 소매점들이 이제 출점하고 있어서 그만큼 장사가 잘 되는 그런 그 상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희도 이제 다른 사례에서도 많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은 그 점포 숫자가 3,000개가 넘다 보니까 이제 파리바게트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A하고 B 상권에 둘 다 파리바게트가 있을 경우에는 실제로 파리바게트 앞에 이제 그 매번 어느 정도 빵이 판매되고 나서 이제 바깥에 쌓아놓는 공박스의 숫자만 가지고도 이 상권이 그만큼 동네 상권에서 집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 그냥 실제로 그 숫자나 이런 개념들보다는 실제로 이제 그 러프하게 상권을 비교하는 데서는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다비치 안경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비치 안경은 지금 보면은 공정위나 이런 쪽에서 들어가서 보면 기준 면적은 전용 50평 정도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추천하고 하는 부분들이 50평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제 다비치 안경의 점포의 규모들을 보면 대부분 70평 이상, 크게는 100평 이상 되고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다비치 안경의 어떤 지역 내의 시장 잠재력이나 그리고 영향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이제 다비치 안경 같은 경우는 이제 안경점 같은 경우는 이제 안경점 같은 경우는 이제 안경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출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다비치 안경 입관 주변 지역에 이제 안과나 이런 부분들의 기준 어떤 메디칼 과목들로 출점을 한다면 개원을 한다면은 실제로 이제 다른 과목들도 비교적 잘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다비치 안경은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점포 수는 2025년 말 기준으로 점포 숫자는 327개입니다. 327개로 실제로 다른 점포에 비해서 숫자가 확연히 떨어지지만은 주로 이 다비치 안경이 출점한 점포들을 보면은 지역의 역세권들이나 실제로 거점 상권 중에서 상당히 장사가 잘 되는 지역만 출점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비치 안경이 출점해 있다면은 그 주변 상권 자체도 이 지역에서 중심 상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비치 안경의 이제 환경들이나 내부에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비치 안경을 가서 방문을 해보면은 내부에 이제 안경사의 이제 어떤 인원의 숫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만 보더라도 그만큼 이 점포가 그만큼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이제 다비치 안경이 있다고 하면은 안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이 그만큼 많이 이제 개원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 해당 그 메디컬 과목이 아니더라도 아마 다른 과목들에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네 가지의 어떤 그 이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살펴봤는데 이 외에도 그 FN 그 F&B 브랜드들 중에서 패스트푸드나 그리고 이제 카페들 이런 분들 가지고도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 자체가 위축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몇 가지 브랜드만 가지고도 어쨌든 상권에서 조금 비교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 숫자뿐만 아니라 어쨌든 전체적인 추세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가지고 메디컬 상권의 현황들을 이제 판단하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